자, 이번엔 빈칸 채우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제시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 가장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빈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결국 빈칸 문제,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아마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 빈칸 1, 2번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바로 빈칸으로 여러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빈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고득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름대로 난이도도 조금 높은 쪽에 좀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가운데서 여러분 논리독해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글을 논리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게 되는 건데요. 꼭 빈칸, 여러분 위에서 빈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번쯤 들어주셔야 될 강의가 바로 논리독해 강의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리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제하시는 분의 성향은 굉장히 조금은 그래도 야, 이 정도는 추론적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논리력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5년도에 출제기조 전환 문제를 보게 되면 난이도를 무조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즉,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글들, 거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러면서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겠어? 추론할 수 있겠어? 논리적 사고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논리적 사고를 여러분 물어보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빈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력, 요것은 따지면은 추론 능력을 여러분들 좀 동시에 길러주는 것이 되실 것이고요. 이것은 제 강의 가운데서 논리독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빈칸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빈칸 채우기 문제의 특징, 빈칸도 일단은 반드시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제시합니다.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줍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정답에 들어갈 그러한 표현 또는 단어 이런 것들을 빈칸 주변에서 동의어라든지 유의어라든지 아니면 반의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을 찾아내라 라고 해서 말입니다. 특히 빈칸 채우기는 보기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기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 보기가 핵심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들다 보면 빈칸 문제는 말이죠. 바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접근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핵심어 중심으로 보기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조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돼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어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말이죠. 빈칸 채우기도 뭐라고요? 그래, 주제와 관련이 있다란 말입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제와 관련이 있는 바로 그런 핵심어를 보기에 집어넣어버린 것,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있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핵심어 중심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 전반의 어조가 부정이 되는데,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부정이 되는데, 바로 부정의 보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긍정을 해버린다든지 바로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이것도 한번 19번은 여러분들 한번 19번은 한번 보기를 한번 볼 겁니다. Raise concern about future challenge가 되고 있습니다. Raise concern, 우려를 제기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뭐 미래의 과제. 여러분 챌린지라고 하니까 도전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말이죠. 과제, 난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글 속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핵심은 future challenge가 되는 것이고 어조로 마이너스입니다. Mitigate the inverted age structure pyramid입니다.
역전된 그러한 연령 구조 현상을 완화시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조는 플러스가 되겠죠. 3번은 compensate for the reduced marriage rate issue입니다. 줄어든 결혼율 문제를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Provide immediate solution, 아주 즉각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래버렸습니다.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조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해서 어조가 하나라고 해서 어조가 다른 것이 하나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여기서는 어조가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물론 그 전반에 걸쳐서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B가 주변에 힌트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include 무엇을 포함해서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서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구하고 순접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바로 그 어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그러한 인구의 바로 이동이라는 거, 인구 이동이라는 거. 여기서 인구 이동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까 뭐래?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러니까 이 앞에는 바로 인구 이동과 관련된 얘기, 즉 고령화와 관련된 얘기가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 고령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조는 긍정이 아닙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둘째,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including은 바로 무엇을 포함해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뭐냐, 텍세이션은 과세 문제입니다. 과세 문제입니다. 헬스케어 의료 문제입니다. 노인을 위한 의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regiving responsibility입니다. 바로 caregiving입니다. 바로 양호가 되겠죠. 양호 책임. 바로 돌봄의 책임. 이것이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니겠죠. retirement입니다. 은퇴 문제, 퇴직 문제. 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사실상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조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특히 주제와 관련있다 해서 우리가 주제로 문도와 문미를 본다라고 한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조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Falling fertility rate입니다. 바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줄어드는 인구로 이어질 것으로 말이죠. 거의 모든 국가에 바로 금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말이죠.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인구 축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쩌 마이너스죠. 그렇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반의 어조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즉 인구 이동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뭡니까? 인구 고령화를 가리키고 있죠. 인구 고령화도 어조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including 아까 순접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어조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죠? 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19번이었었고요. 자 20번에도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배어 있네요. 자 마지막에 배어 있습니다. We can understand everything we hear, but one sure way to raise the level of our understanding is to 그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말이죠. 빈칸 처보다 글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칸 주제가 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문도하고 문미를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미를 배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뭡니까? 문두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문중도 있고 마지막에 비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문두가 배 있을 때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제를 묻는 경우, 마지막도 직접적으로 주제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두가 배어 있는 거, 특히 첫 번째 문제가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힌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때 힌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한 바로 다음 정도 보거나 문미를 보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를 마지막 배에 있을 때는 바로 앞이나 문두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특히 문두가 문두 또는 문미가 있을 때 주변을 보거나 문미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채우기도 글의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힌트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앞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두로 올라가서 보시면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 양괄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문두의 주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앞을 살펴볼까요? The speaker to be held responsible 그랬습니다. 스피커, 연사가 말이죠.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이해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걸 연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높이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앞으로도 저런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릴 건데요. 영어에서는 말입니다. 의문문이 있을 때에는 의문문이 주제문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것, 즉 의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책임의 소재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바로 뭡니까? 연사가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빈칸 채우기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바로 보기를 구성해 줘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무시한다 그랬는데 어처럼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여기서 연사가 아는 것, 이것이 되겠죠. 그죠? 2번입니다. 화자의 캐릭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캐릭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플러스가 되고 있네요. responsible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죠. 4번입니다. assume이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되고 있죠. focus on the speaker's competence of speech delivery입니다. 어느 전달 능력을 여러분들 능력이 집중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스피커가 아는 것, 스피커의 성격, 그 다음에 책임, 물론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피치 딜리버리, 이것이 핵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요거 아는 거, 요거 아니겠죠. 그죠? 캐릭터 언급, 이것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피치 딜리버리라고 해서 본문에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여기서 핵심은 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주변에서 바로 리스폰서빌리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말이죠. 의문문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바로 거기에 핵심을 담아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으니까 문도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Many listeners blame a speaker입니다. 많은 듣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스스로 생각함으로 해서 말입니다. 누가 그러한 캐릭터, 누가 그러한 인물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이 여러분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여러분을 의도한 거. 다시 그 스피커를 그들의 자신들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스피커를 탓한다. 즉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남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 탓하지 말고 뭡니까? 자기 탓을 하는 거죠. 자기 탓하라는 건 결국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 책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것을 출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했을 때 문들어 올라가 봐라 라는 것이고 여기서 남 탓을 한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책임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주변을 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바로 의문문이 있고요. 그 responsible이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명사의 responsibility. 바로 뭐라 했을까? 주변에서 힌트를 준다. 동요나 유효를 주므로 해서 그랬는데 responsible의 바로 명사의 responsibility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는 말이죠. 보시는 바대로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즉 다시 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머시니까 역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와야죠. 그럼 플러스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1번은 마이너스가 일단 탈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탈락시켜버리는 것이고 핵심 캐릭터는 responsibility냐 아니면은 바로 전달력이냐라는 것인데요. 바로 빈칸 주변을 보니까 responsibility가 되고 있고 문들어 올라가니까 남 탓을 한다는 거 결국 책임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 바로 그것이 바로 빈칸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바로 우리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과 연관이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가운데 논리독해라는 강의를 꼭 한번 수강해 주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유형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모든 유형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25년 출제기조 전환 예상 문제 각 문제에 대한 분석 앞서서 설명드렸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게 된다면은 아마 앞으로 어떻게 준비함으로 해서 여러분 고득점 맞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25년 여러분들의 합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